그래도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다.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 이 아이가 꾸려나갈 그 미래는 내가 감히 지금은 어떻게 디터민 할 수가 없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 더 찬란해질 아이다라고 생각이 든 후로부터는 마음이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환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그 힘듦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그 호프한 그 음흠.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고 나서는 그 테라피 세션에서 정말 더 제뉴인해진 것 같아요. 아트 테라피 하시는 이수진 선생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아트 테라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나중에 제가 저랑 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미스터리가 풀릴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뉴욕에서 크리에이티브 아트 테라피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일하시는 곳은 뭐 학교예요? 아니면 프라이빗 프랙티스예요? 130년 정도 그 지어진 그 학교인데요. 그 타운 이민자들을 옛날부터 서브했었던 그런 non-profit 프리스쿨이에요. 그래서 패밀리 센터랑 같이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주로 저희가 서브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히스패닉이에요. 그래서 음. 99.5%가 와우. 다 히스패닉이고 주로 이제 트라우마 인포럼드라고 그러거든요. 음흠. 음흠. 트라우마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미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대할 때 그 미술 치료가 얼만큼 그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이미 아셔서 저희가 non-profit이다 보니까 다 펀드거든요. 음흠. 다 그랜트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아마 미술 치료를 인하우스 테라피스트로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학교일지 싶은데요. 그러게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너무 마음이 기쁜데요, 갑자기. 그런 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네. 근데 미술 치료가 특별히 어떤 거예요? 자세히 하게? 음, 클라이언트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창작 활동,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만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날 뭐 뜨개질을 하거나 어떠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또한 겪었던 경험들 그것들을 다시 꺼내놓고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어, 프로바이드 하는 그 테라피릭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턱 테라피하고 네. 같이 컨정션으로 일하는 거겠네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음, 이제 verbal expression, 뭐 verbal counseling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의식이나 아니면 abstract한 thoughts 음, 아니면 feeling들이나 situation들을 이렇게 tangible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창작 활동을 음, 한다는 게 자기가 무의식을 가지고 그 어떠한 의식 상태로 그걸 끌어낸 다음에 음.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체나 물건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나 물체의 그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고 나서 저희 이제 미술 치료사나 그 클라이언트들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건지, 또한 내 내면을 어떻게 익스프레스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 어쩔 수 없이 우리 말을 사용해서 모든 걸 다시 한번 그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서 토크 테라피가 예, 어쩔 수 없이 음. 선생님은 그러면은 아트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언더에서. 근데 어떻게 하다 미술 테라피를 전향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미술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림도 그리는 것도 뭐 좋아하곤 했지만 조금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 남을 도울 수 있는 음.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있었던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제가 장난감 디자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 장난감 디자인을 하면서도 그 장난감이 좋았다기보단 아,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이 될까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사람과 사람?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를 하다가, 이제 미술 치료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긴 했었는데, 아, 그럼 그쪽으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인포med 테라피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트라우마 인포med 테라피. 그 아이들이나 환자들 중에 이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저희가 케어를 프로바이드를 해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갈 음. 일들을 이제 트라우마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클리니션으로서 테라피스트로서 highly aware해서 그들에게 맞을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가 되는 그 therapeutic space를 이제 프로바이드 해주는 게 이제 trauma informed therapy라고 합니다. So you're aware of their trauma. 그거에 highly 대해서 highly aware. highly. And it's not about like specific like a traumatic event or 음. trauma, but in general, like 음. for those who experience trauma or traumatic events, they have a tendency, the well-known tendency, they have a specific behaviors and thought patterns. So we are highly, aware of it and 네. providing the related services to 네. them. 그 지금 serve 하시는 그 커뮤니티가 95% or 90, I did think you say 99? 99.9, 99%. 100% is like, So, okay. So almost 100% Hispanic community인데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trauma informed therapy가 어떻게 나타나요? What does it look like? So actually, the kids are,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I and see. any sexual misconduct and harassment, or just, in general, household, complication like divorce and leaving one parents Sure. alone and not unstable family environment. Yeah, So yeah. we see it as a trauma because they're not able to process what's really Mhm, going on in their life. mhm, So 그게 주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대부분의 아니 어떤 그 pretty good number, I would say. Yep. A good number of kids coming from, we call it broken family, but then to them it's not really broken because it's their, Mhm. part of the R- culture. Right, right, So right. we're highly aware of that kind of situation. But then the trauma events or the stress exhibits in the children's behavior in a certain way, like distraction, not able to get along with their peers, not able to sit through, not able to make proper communications with others, sometimes, oftentimes aggressive, behaviors. So yeah, they show their discomfort, distress Mhm. in a way, in a totally different way. So Yeah. we oftentimes, oh, they're just having, hard time focusing, on school material. They tend to be like aggressive with other friends, but actually the core, might be where they're coming from, like, the stress and discomforting situation they're going through. Yeah, yeah. I think I used to work with well, some Hispanic, but mostly white community, and same trauma, same type of trauma of
you know, family situations mostly. Yeah, violence, that kind of things is heartbreaking. 미술 치료를 이제 그룹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인디비주얼 하시나요? 인디비주얼이에요. 지금은 오, 굉장히 너무나 감사하게 그 와우. 학교에서 네, 그런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이제 크리에이티브 어허. 아트 테라피는 좀 세컨더리로 많이들 음, 음, 생각하셔서 음, 그렇게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주시는데 다행히 제가 일하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술 치료가 가장 메인 음, 테라피 중에 하나예요. 뭐 이제 미술 치료 그 테라피 룸에 오게 되면 가장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emotionally 그 safe space를 provide 하는 것에 제일 중점을 둬요. 음, 아이들에게 100%그 음, 컨트롤이 주어집니다. 음, 당연히 아이들이 핸들할 수 있는 음, 그 컨트롤만 주어지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어느 정도 그 the space that could practice their autonomy 음, and they also can use whatever the materials they want to use to express themselves. 음, But, you know, mainly we focus on, how to establish healthy and safe environment. 음. So it's child-led program mostly. 100%. 음. 근데 잠깐만. 프리스쿨이 몇 살인 거예요? 3 to 5. 와우, 애기들이네요. 되게. 그래서 아마 그 미술 치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좀 그 보드 멤버나 그 학교 커뮤니티가 좀 더 어웨어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벌써 그 스페니쉬와 잉글리시에 익스포즈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커뮤니티의 특성상 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verbal intellectualization이 살짝 음, 조금 뭐 이렇게 늦고, advance는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쵸.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음, 대해서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많은 걸로 음, 이미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그 음, 파퓰레이션한테는 이런 크리에이티브 아트 테라피가 굉장히 그 음, 프렌들리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내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더 어너스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네, 의사들이. 맞아요. 음, 지금 십몇 년 일하셨죠? 알테라피스트로. 네, 그죠? 한 10년 정도. 네. 네. 그 일하시면서 혹시 어떤 케이스들에서 좀 쉐어해 주실 수 있어요? 7, 8년이란 기간을 쭉 일하면서 음, 그 초창기에는 정말 미술 치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런 벽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다행히도 한 제가 7, 8년째 일 되는 때였을 땐 미술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들 다들 알고 있었고 그 어딕션 커뮤니티 그 substance abuse 그 커뮤니티 분들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다 안 됐다. 그런데 그룹을 참여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들 중에서 이제 나도 너무 좋은 경험을 얻었고 뭐 주변의 친구들도 좋은 경험을 얻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그 미술 치료나 이런 카운셀링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음, 좋아졌었어요. 오래 버틴 어, 대가가 있구나. 오래 버틴 그 결과는 좋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음, 한 게 있어서 음, 그래도 중간에 좀 힘든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뭐 그만두고 싶었기도 하고 네, 네.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음, 정도로 고민도 많았었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술 치료나 뭐 그런 다른 치료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 그 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음, 우선은 좀 그거는 파지티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음,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해서 이제 뭐 일할 때 굳이 그렇게 막 벽을 부딪히는 느낌을 갖진 않아도 음, 될 거다라는 희망이 좀 있어서 일하는 게 음, 조금 네, 많이 좋아지는 편이 음, 됐고 요 근래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대면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 아이들이 의외로 아주 어림에도 불구하고 3살,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어떠한 감정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나의 감정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의 감정 차단을 굉장히 빨리 잘해버려요. 네. 3살밖에 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 때마다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의 상담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아는 이 부분을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제너레이션조차 그게 뭔 소리냐, 그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아, 이거는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가 계속 계몽을 하고 에듀케이션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어느 순간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전한 감정적인 공간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저희 테라피 룸에 오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자기 감정 체크인을 하려고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쓰던 그림 음, 일기처럼 음, 그 음, 일기 공책을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애들도 뭐 하는지 모르고 약간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어리둥절했었는데 한 두 세션만 지나면 아, 내가 미수 따라서 여기 art therapy 룸에 오면 저것부터 하는구나라고 이제 아이들이 알고 바로 그 공책을 펴서 내 기분이 어떤지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인을 하는데 그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프롬프트를 안 줘도 되더라고요. 뭐 오늘 어땠어? 뭐 기분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안 알려줘도 바로 공책 피자마자 자기 얼굴을 그리고 내가 뭐 느끼었던 감정을 그리고 자기 엄마도 그리고 누구 중요한 식구도 그리고 이러면서 아,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어떠한 굉장히 큰 뭐 좋은 거나 아주 큰 게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시간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냥 조그마한 안전한 공간이면 되겠다라고 느껴서 인간 in general 음,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뭐 선행이나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이 내 감정을 아니면 나 자신 자체, 내 자아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면은 되겠구나라고 느껴서 요 근래에 내가 미술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게 앰비셔스한 생각들을 가지고 솔직히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랙티스에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위대함이 그게 더 크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고 잠재한 그들의 resilience나 그들의 능력이 더 커서 어떻게 보면 되게 험블하게 그런 테라피 프로세스를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저 또한 이게 그 테라피스트로서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과정이겠구나 해서 네, 즐겁게 요새는 또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로 음. 예, 너무, 너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도 이민자로서 살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치료하시는 아이들도 이민 가정에서 사는 거고, 또 근데 한 가지 제가 다르게 생각되는 이제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들과 이분들 이 코리안 아메리칸은 되게 아카데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거기에 모든 정성과 인베스트먼트를 쏟잖아요. 근데 generally speaking 히스패닉 children은 사실 그런 환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엄마 아빠가 일하시느라고
또 survive 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 감정이라던가 우리의 감정이 그 이름이 뭔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것들이 이름이 뭔지 아니면 누가 너 오늘 힘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express 할 수 있는 safe place라던가 이런 거 우리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론 홈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걸 provide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블레싱이고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우,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르네요. 아하, 그렇구나. 그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요즘에 그런 뭐 아이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prevalent 하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근데 특별히 선생님 서브 하시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더욱더 그러고 더욱더 정말 traumatic event일 것 같은데 do you see that in the children? 다행히 그런, 직접적으로 부모님이 아이스에게 뭐 잡혀갔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겪은 케이스는 저는 지금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행히. 근데 그 아이도 이제 뭐 그런 시츄에이션을 윗네스는 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빠가 네. 집에 안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빠가 안 왔고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빠와 아이패드로 통화는 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뭐 통화하는 정도? 뭐 근데 그런데 그 집 환경이 어떨지 제가 감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네. 뭐 그게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던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 아이 삶에 좀 언스테이블했었던 퀄리티 그런 에스펙트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어떠한 순간에 갑자기 나 학교를 해주던 아빠가 이제 안 보인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나도 다른 어른들이 뭐 무슨 일이 있어 아빠 어디 놀러 갔어라고 이제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아빠가 뭐 나쁜 곳에 잡혀간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곳에 갔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그 인간이란 참 신기해서 엄마의 그 살짝 흔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할 때 들었던 그 불안한 감정들, 아니면 아이와 우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던 그 가운데 느꼈던 뭔가의 엄마의 불안함, 아니면 다른 어른들의 약간 음, 걱정하는 얼굴들,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뭐랄까, 설명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더 잘 몰라서 그 잘 모르는 감정이 이 아이들을 되게 오버웰밍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죠? 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어떤 부분을 좀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can't even imagine. 근데 참 아이스뿐만 아니라 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처한 그 지역 때문인지 음, 음, 아니면 그분들의 그냥 컬처럴 백그라운드인지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프리비런하게 보이는 패러는 그 이렇게 보th 페런츠가 이렇게 페런팅을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죠. 네, 굉장히 없고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컨시스턴시라는 것 자체가 뭐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좀 일부러 안 음, 하시고요. 디보스라는 것도 이렇게 디보스가 아니라 그냥
아, 우리 그렇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사 나가면 끝인 거예요. 네, 이사를 나가면 음, 그냥 맞아요. 아빠는 다른 집에 살고, 뭐, 음,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되게 많죠. 많아요. 음,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주로 쓰는 집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음, 있고,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이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culturally sensitive 하지 않은 제스처인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게, 이제 주로 생각하면, what does your 아빠 do? 아빠 뭐 해? 뭐, 음, 엄마는 어디 있어? 뭐, 음, 엄마랑 뭐, 음, 뭐 어느 방에서 자? 뭐, 이제 음, 그렇게 음, 뭔가 트레디셔널한, 음, 스테reotypical한 그 시츄에이션을 이제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되게 빨리 깨달았던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아빠, 엄마는 음. 엄마,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뭐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그쵸. 부모도 네, 다르고. 어, 네, 부모도 음, 다르고, 음, 아빠가 다 다르고, 음, 주로 이제 그 모계 사회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엄마들이 주로 이렇게 아이들을 그쵸. 테이크어하는 게 많고, 이제 남편이나 아빠의 존재는 가정 안에서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평균의 그런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좀 약간 crisis minded community는 좀 굉장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crisis mind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니까 crisis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뭐 어른들이지만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막 와 미치겠다 막 이럴 때가 너무 되게 많잖아요. 그 선생님 어떻게 프로세스해요 그런 거? 그 마지막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학생은 그 영어로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를 100% 차단을 해왔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아예 영어를 안 써요. 그리고 영어만 나오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안 보고 도망가고. 근데 이제 저는 영어만 쓰니까 처음엔 좀 그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얘 어떡하지? 아, 좀 답답함이 좀 처음에는 아무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이해하고 뭐 이 아이의 백그라운드도 이제 선생님들이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더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황적으로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파버리 레벨이 굉장히 로우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다행히 저희가 넌 프로핏이라서 그 퍼블릭에서 하지 않는 그 학교 방침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그 홈 비짓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새는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예, 아무래도 인권 침해 음, 뭐부터 음,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되게 니트 커뮤니티고 다 이렇게 그 작은 커뮤니티를 솔브하다 보고 다 서로 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그런지 그 홈 비짓 그 리퀘어먼트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소셜 워커나 패밀리 워커들이 음, 어느 정도 이제 홈비짓이 필요한 상황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홈비짓을 해서 그 아이가 정말로 얼만큼 안전한 공간에서 사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래,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저한테도 이제 들어왔는데, 어, 좀, 퍼스널리 조금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뭐, 저도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로 음, 왔고, 아무래도 이민자다 보니까, 뭐, 사생활 음, 환경이나 뭐, 그런 레벨 자체가 뭐, 보통 미국 사람들보다는 떨어졌을 환경들도 저, 있었었고, 그런 환경들이랑 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음, 아, 그러니까 저 자신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음, 이제 이 아이랑 이제 세션을 하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막 인형놀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은, 그래,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나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unprivileged 그 environment에서 우리가 기밥하지 않고 음, 계속 노력했고 살아왔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로 남을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불쌍했어요. 아, 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만 하지? 라는 음, 좀 이렇게 좀 불쌍한 마음이랑 화 같은 것들도 좀 네, 많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혼자서.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라고 돌아보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그 저의 생각은 그래도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다.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이나 그 이 아이가 꾸려나갈 그 미래는 내가 감히 지금은 어떻게 디터민 할 수가 없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 더 찬란해질 아이다라고 생각이 든 후로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이나 환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같이 그 힘듦에 빠져 있다가 제가 잘 못 봤던 이 사람들의 10년 후, 20년 후를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있을 텐데 그 인생이 얼마나 찬란할지 지금 그 호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고 나서는 그 테라피 세션에서 그 정말 더 제뉴인해진 것 같아요. 제 감정으로서부터 확실히 이제 자유로워졌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저도 많이 배우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음, 선생님 같이 멋진 커뮤니티 워커들이 있어서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와, 거기 동네가 어디예요? 너무 궁금해지네. 네,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이렇게. 저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걸 우리가 동네마다 특히 이제 underserved 커뮤니티에 그런 거를 implement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희 그 학교 히스토리를 보면요. 아이리시들이 처음에 이제 아, 이민 와서 여자들이 빨리 일터로 나가야 됐는데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잖아요. 그래서 네. 동네 그 커뮤니티에서 몇몇 그 여성분들이 와우. 그 성립한 그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민자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살았던 그 노동계층이죠. 그 노동계층의 아이들을 맡아서 예, 가르치는 너무 학교라, 멋있다. 저도 매 순간 그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지나가면서도, 야, 그래, 좋다, 여기. 너무 멋있다. 와우, 정말. 갑자기 Tree Grows in Brooklyn이래 생각나는 맞아요. 뭐 그게 저 영화인가요? 책. 아, 몰라, 안 Tree Grows 봤어요. in Brooklyn. 그게 보면 이제 그때 아이리시 이민자들이 브루클린에 와서 그런 이민의 삶을 사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요즘은 뭐 많이 달라겠지만 예전에 그런 이민자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막 이랬잖아요. 아파트에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아, 우리가 인간이 돼서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데로 나가면 안 되고. 제가 선생님하고 오늘 art therapy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art therapy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왠지 이렇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그,
아까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랑 세션을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 미술치료 그 액티비티는 음, 이렇게 조용히 그 자연이 주는 영감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딱 생각하면, 어떤 영감들이 떠오르세요? 자연이라는 생각을 하면? 영감, 뭐 뭐 어떤 feeling? 인스피레이션, 예, 어, 인스피레이션, 아니면 어떤 퍼스펙티브, 아, 그리고 저, 자연이 주는 생각들, 뭐 자연은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음, 의미일까요? 음, 음. 저한테는 갑자기 이제 딱 생각나는 월드는 protection.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서요? 뭔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여 있고, 쌓여주고, 서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provide 해주잖아요. water이라던가, 뭐 sun이라던가, 아니면 shade라던가, shelter라던가, 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protection. 네, 맞아요. 그런 프로텍션을 주기 위해서 자연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이코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서로서로 돕고, 음, 하나도 어떤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음, 그리고 또한 어떤 한 존재가 그냥 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그 음, 공간이 자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연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를 음.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무를 생각했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을, 다 정리하셔서 나는 어떠한 계절을 지나가고 살아내고 있는 나무인가를 그림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이게 지금 들으시는 어리언스도 함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로 상징됐을 때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릴까요? 그 네. 종이에다가? 오케이. 그냥 눈에 알아볼 수 없는 형체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그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려고 노력하지보단, 내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나무 그림을 보고 네.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시내가에 있는 큰 나무인데요. 여기에, 풍성해서 과일도 막 났어요. 그리고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돌이고 되게 이렇게 러프한 그런 환경이에요. 가든이 아니고. 그리고 잡초도 많고 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물가도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지금의 시즌은 어, 뿌리도 이렇게 막 길고 깊이 뿌려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럴 일은 없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 그 과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원하거나 이러면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주워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매니큐어 된 그런 가든은 아니고 되게 러프한 시츄에이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쉐도도 될 수 있고 쉘터도 될 수 있고 또 물가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쉬고 기분 좋은 그런 그렇지만 너무나 케어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 음.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분명히 굉장히 빨리 그리셨지만 네, 네. 어떠한 그 생각이나 감정들 중에 내가 그 전엔 알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감정이나 생각들은 있으셨을까요? 그게 제게, 되게 이렇게 기쁨? 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조이풀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드는 제가 잘 못 레코그나이즈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막 돌도 있고, 막 그런 첨벙첨벙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일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되게 좋다, 기분 좋다, 막 이런 생각? 음. 그 어떠셨어요? 그 나무를 바라보셨을 때 anything that stands out to you today? 우리 나무가 되게 수고했다? 어, 어, 잘 살았네? 이렇게 막 좋은, 뭐 그런 아름다운 가든 누가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가든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추럴하고 러프한 시츄에이션에도, 되게 좋은 나무를 자랐네? 뭐 이런 생각, 음. 그런 것 같아요. 뿌리를 잘 내렸고 열매도 잘 맺었고 오늘 선생님 자신에게 그리고 또 선생님 추리에게 한마디 선생님 나무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나무에게, 기특하구나.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 그림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네, 너무 워낙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벌써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웨어네스 하시는 분들이 크신 것 같아요. 좀 러프한 그 음, 시츄에이션에 그 추리 자체를 뭔가 이렇게 놓으신 것 또한 어느 정도 인텐션이 있으셨겠지만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서 나오고 네네. 그거를 또 그리자마자 바로 이제 캐치를 하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든다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건강하게 잘 리드해 주셔서 그쵸. 근데 많이들 그런 감정이나 그런 표현 자체를 못 하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희 테라피 세션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소스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제 그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제가 그 병원에서 오래 일했었을 때 이제 그때는 사이키애트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dolescent psychiatric. 근데 어려운 원래 데서만 일하셨네. 네, 네, 맞아요. 아, 거기도 참 얘기할 게 많은데 어떡하면 좋아? 에르고스 사이키애트릭도 참 얘기하기가 어, 진짜 많아요. 많은데 아무튼 근데 그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프로페션이다 보니까 음, 제 감정을 이렇게 루틴대로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어느 음, 순간에 이게 그냥 파일업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하스피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fast pace예요. 음, 음,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음,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쌓이고 쌓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환자분들과 하다가 그 만달라를 그리기로 했어요. 음, 그게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음, 그 동그라미를 주어지고 그 안에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이제 그리는 그 과정이에요. 음. 근데 그걸 그리는데 저도 이제 그 환자들이 이렇게 그리면서 시간이 좀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만달라 위에 바다의 수면이 이렇게 꽉 올르 차오른 것처럼 그 만달라에 물이 꽉 음. 차올랐고 어떤 한 인간이 이렇게 턱 밑까지 물이 차 있어서 이렇게 약간 트라이딩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 플로트 어, 해가지고 다리가 그냥 이렇게 축 처진 상태로 어, 겨우 숨만 쉬게 이렇게 목만 내놓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그림을 계속 저도 이제 임브레이스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이게 그리고 싶네? 이렇게 그리고 싶네? 이렇게 그리고 싶네.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루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만달라 제일 끝 밑부분에 그 하수구를 그린 거예요. 아, 뭐 물병 같은 음, 거 딸 때 나오는 그 음, 뭐라 그러죠? 그 스프라웃 같은 거를 제가 밑에 어, 그려가지고 나는 이 순간에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른다 싶으면 이걸 열면 돼.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 내 상황이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숨 막혀 있구나.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나의 힘이
나는 이거를 가만 놔두지 않고 이거를 어느 순간에 내 의지로 뚜껑을 열어 물을 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있구나를 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뭐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슬기롭게 또한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익스프레스도 했지만 그 끝에까지 왔었을 때는 어떠한 좀 퍼스펙티브가 생긴 그런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미술 치료 과정에서 그 모든 거를 다 체험할 수 있게 저희들 치료사들이 좀 이렇게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렸으면 그 뒤에 내 감정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럼 거기서 What are you gonna do? 음, 라는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주죠. 이제 그래서 뭘 하고 싶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건강한 그 초이스를 만들고 음, 힐링의 과정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미술 치료 안에서 네, 주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거기가 치료네요. 치료 파트네요. 그쵸? 그죠? 네, 그때. 아, 네, 그 밑에 그 하수구를 만들었다는 게, 와, 네.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허. 저도 맞아. 아마 이제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런 음, 그 창작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음, 자꾸 내면을 돌아보고 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그쵸? 익숙하죠.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내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주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막 찾았죠. 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해결 방안은 잘 못 찾으시나, 그, 내재된 리질리언스들이 있어서, 어느 구간에 가면 꼭 한두 군데는 그게 보이기는 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보면 엄마들이 자기 애들이 그림 그리면 막 올려요. 이거 무슨 뜻인지 봐주세요. 이러고. 그렇게라도 아이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뭐. 네, 맞아요. 이제 아이가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하는 직업이 그렇다 음, 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을 만나서, 음, 이제, 또래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들은 이제 음, 자주 물어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라고 딱히 그쵸.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근데 맞아요. 그냥 저도 한마디 하는 게, 음, 엄마 아빠가 음, 아이를 열심히 사랑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정말 심플한 것 같지만 정말 그거만큼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쵸? 네. 저도 맨날 항상 그래요. 그 나도 물론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이겠어. 음, 그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네, 마음은 네, 사랑과 존중과 인정, 네, 인정.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다면?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뭔가 목표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렇게 앞으로 달리기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달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내 자신을 돌보는 과정을 좀 다들 하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그래서 뭐 작은 거지만 뭐 일기를 쓴다든지, 칼라링을 한다든지, 뭐 음악을 선택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그 행동들은 내 자신을 돌본다라고 되게 인텐셔널리 생각하면서, 인텐션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술치료사로서 한마디 하자면, 나를 돌보는 시간을 하고 싶은 모양으로 시간을 만들자. 네.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봐요, 우리. 우리 Take 1.5 listeners 정말 그 5분이라도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그쵸?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즐거운 대화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수진 선생님, art therapist 이수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나의 나무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물론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리면서 아 내가 이런 거구나 이런 스테이지구나 자기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안 하셨다면 유튜브 and podcast subscribe and follow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